대포에서 포탄을 쏴서 비치볼을 맞추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배경을 필드로 갖고 왔고요. 플로어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드는 스프라이트라고 불리는 2D 그래픽이 됩니다. 우리가 플로어는 스프라이트에서 갖고 올 때 이 스프라이트 쪽에 그림이 여러 개가 있고 이 그림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했고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스플릿을 해서 유니티 에디터가 자동적으로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해당하는 모양, 그러니까 사각형이죠. 모양으로 다 자동적으로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캐논볼까지는 뭐 잘 분해가 됐는데요. 캐논 파이어인 경우에는 요 그림을 갖고 올 때 뭐 불이라든지 연기는 조각조각된 그림들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갖고 와서 실제 내가 필요한 건 캐논 파이어하고 캐논 스모크 이런 것들만 필요한데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뭐 이걸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는데 만약에 고치고 싶다고 하면 이름이 스프라이트 에디터잖아요. 여기 편집이 되는 겁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에 가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잘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지금 마우스의 휠을 움직여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없애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딜리트해서 여기 보면 그림들이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것들을 눌러서 딜리트, 눌러서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뭐 자잘한 그림들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아까보다 쓸데없는 그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그 필요 없는 그림들은 이제 지워도 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는 편집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게임 화면에 대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대포 배치해야 되는데 대포 배치는 먼저 휠부터 갖고 오고요. 휠도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스케일 툴을 이용해 가지고 좀 좁혀 봅니다. 자, 좁혀 보는데 좁힐 때 스케일은 맞아야 됩니다. 0.4 정도로 하죠. 0.4. 그래야지 그림이 예쁘니까. 그리고 그려지는 게 배경 뒤에 그려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플로어보다도 더 위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보드를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어 위에 그려지죠. 근데 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0.2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0.2도 아직도 더 큰 것 같네요. 0.15 원래 그림보다 15%로 줄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무브 툴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 봅니다. 요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잘 하려면 여기 플로어를 하나 더 깔아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플로어를 하나 더 깔아요. 자, 요 그림을 할 때 요 플로어가 있었잖아요. 요 플로어를 하나 더 깝니다. 깔아서 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로어 얼마 했죠? 0.5로 했네요. 0.5 얘를 0.5 그 다음에 0.2 이렇게 플로어가 생겼잖아요. 얘를 좀 더 이제 쭉 줄여서 옆으로는 좀 늘리고요. 얘를 이제 컬라이전 디텍션을 해주고 원래 있던 플로어는 컬라이전 디텍션을 이제 없애서 그러니까 배경처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배경처럼
좀 더 현실감 있는 게임 진행을 위해서 플로어, 여기 있는 플로어의 정렬 순서, 그 다음에 클라이더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배경이니까 필드라고 했고요. 얘는 오어더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위에 플로어가 와야 되니까 플로어를 1번으로 했고요. 요 1번 위에 다시 플로어, 얘도 플로어인데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플로어인데 이번에는 플로어 바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 밑에서 바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캐넌이 그 위에 장착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그림에서는 풀 위에 플로어가 있고 플로어 그 상단 쪽에 위치하니까 3차원적인 현실감이 좀 나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캐논이, 얘도 이름을 캐논이라고 바꿀게요. 자, 여기 있는 캐논이 현재와 같은 요 돌로 된 판 위에 딱 받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림 중간에 캐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좀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로어 하나 만들어서 이 플로어를 밑바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정렬을 잘 해야 되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플로어의 오어더는 1번으로 했고요. 네, 플로어 바텀은 플로어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레이어가 2번이 돼야 됩니다. 2번이 돼서 배치를 이 정도 위치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감쪽 같죠? 그리고 이 플로어가 충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Add Component에 가서 자, 클라이더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2차원이니까 Physics 2D 가서 박스 클라이더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초록색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초록색 그림이 보여서 그 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캐논이 존재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어더 순서가 자꾸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는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속을 한다 하는데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플로어에다가 플로어 바텀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오브젝트 밑에 플로어 바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상속 관계라고 합니다. 부모는 플로어가 되고 자식은 플로어 바텀이 됩니다. 하이어라키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그건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플로어는 오더 1번, 플로어 바텀은 오더 2번이 되니까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오더를 계속 증가시키는 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해주는 오브젝트에다가 아예 소팅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어더를 맞추어서 그림 그리도록 이제 했는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체 그림으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표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플로어 쪽에다가 add component로 sorting 그룹이라는 걸 추가하려고 합니다. sorting 그룹은 add component 밑에 렌더링으로 가면 sorting 그룹이 있습니다.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추가를 해주면 이게 sorting 그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 플로어인 경우는 오어더를 1번 했고 플로어 바텀은 2번 했잖아요. 2번 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플로어하고 플로어 바텀을 그릴 때 레이어를 정의해서 그렸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룹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0번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1번 선택해주면 레이어가 이제 1번으로 보이게 되고요. 1번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시 오어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설정했던 그리는 순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어더 1번으로 오어더 인레이어 1번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캐넌이 있기 때문에 얘는 2번이라서 어디든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띄웠다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요 캐넌이 단순히 스프라이스로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도 클라이더를 이제 집어넣어서 충돌 감지를 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Add 컴포넌트에 가서 Physics 2D 가는데 얘는 모양이 네모가 아니고 동그랗죠. 동그라니까 Circle Collider라는 걸 정의를 해줍니다. 눌러주면 Circle Collider가 초록색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Circle Collider는 캐넌의 바퀴이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 작용하면 떨어져야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려면 rigid body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add components에 가서 적용을 해주는데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니까 physics 2D로 rigid body를 선택을 해줍니다. 무게도 한 10 정도로 대포니까 무겁겠죠. 무겁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눌러주게 되면 게임 플레이가 되면 땅바닥으로 딱 떨어지는데 우리가 설정했던 그 플로어 바텀에 가서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클라이더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퀴에 있는 클라이더하고 플로어에 있는 클라이더가 서로 접촉을 하면 만났다, 충돌됐다는 게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땅바닥에 멈추는 것처럼 보이고 이 멈추는 땅바닥은 바위로 된 벽면 위에 있으니까 3차원적인 효과가 아주 잘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다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캐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캐넌 중에서도 캐넌의 포신, 배럴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넌의 배럴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끌어다가 갖고 오는데 얘는 너무 크네요. 너무 커. 자,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0.2 그러니까 비율은 보존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하고 얘는 오더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2번이었으니까 3번으로 해서 그 위에 그려지도록 하고요. 얘는 캐넌의 이제 배럴입니다. 배럴. 포신 역할 되고 요 포신은 캐넌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캐넌 밑에 들어가도록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고요. 얘를 무브 툴을 이용해 가지고 조정해서 보기 좋도록 하고 너무 크면 좀 곤란하니까 얘를 스케일을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자, 여기 캐논부터 맞춰 놓겠습니다. 예, 위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한 마이너스 8만큼 이렇게 해줍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용할 때 자, 우리 배럴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캐논만 움직이더라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캐논이 배럴을 자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논이 움직이면 배럴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죠. 또 요 배럴도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는 크기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1 해서 좀 크기를 좀 더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대포가 발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도 조정을 합니다. 상대적인 위치도 조정을 하고요. 약간 더 크게 할까요? 약간 더 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줄일까요? 0.1 너무 줄었네.
그러니까 0.12 0.1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크기가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게 좋으니까 1.1 이렇게 키우고 앞으로 살짝 움직여서 대포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얘가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배럴인 경우도 충돌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자, add 컴포넌트에 가서 충돌할 수 있는 컴포넌트 설정을 하는데, 얘는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죠.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피직스 2D에 있는 클라이더 중에서 임의 모양의 클라이더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돌 감지기를 설정할 수 있는 팔리건이라고 하는 클라이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모양을 팔리건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디텍션 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팔리건 클라이더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핵심적인 곳에 몇 개만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거는 얘를 로테이션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80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막 굴러가는 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이 배럴이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약간씩 이해를 해야 됩니다. 60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0도 어려울 것 같고, 바퀴가 좀 더 커야겠네요.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요 포신이 바퀴를 이제 밀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포신이 바퀴를 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얘를 움직이더라도 한 30 정도 움직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바퀴가 좀 더 커져야겠네요. 자, 바퀴는 더 키우고 얘는 더 줄이고요. 얘가 너무 이제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줄이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 줄였네. 그러니까 큰 바퀴가 있고 포신은 좀 작도로 해야지 우리가 대포를 쏠 때 포신 각도를 조정할 거거든요. 포신 각도를 조정하더라도 이 포신 때문에 우리가 만든 대포가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0.7 0.7 해서 얘를 살짝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30도 여기 배럴이 30도 움직이더라도 땅하고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커져도 되겠네요. 8 0.8 해도 30도까지는 땅하고 부딪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0도 정도에서 땅하고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30도를 최대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30도를 최대로 삼아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30도보다 더 올리고 싶으면 뒤쪽 요 꼬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뭐 요런 정도로 포신을 이제 맞춰둡니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해보면 30도 정도는 자, 얘가 굴러가는 또 문제가 있네요. 뒤쪽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30도일 때는 이렇고 0도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땅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뭐 굴러가는 건데 우리가 이동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모양이 좀 멋있어지려면, 자, 우리가 보는 이 포에 바퀴가 또 있어서 이 안에 좀 지저분한 모양을 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를 다시 한번 이게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캐넌을 하나 복사를 해도 됩니다. 자, 얘가 이번에는 5대가 3이었고 얘는 4로 하면 바로 앞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0.5 0.5로 해서 축소를 합니다. 축소하고, 자, 얘는 이름을 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퀴니까 휠이라고 하고 조금 더 줄여 놓겠습니다. 1.3 1.3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캐논 쪽에 자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얘를 1 정도로 이제 맞추고 요 모양을 이제 갖춰줍니다. 자, 그러면 이 바퀴 안에 대포 포신이 있어서 얘가 요 배럴을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제 포 쏘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30도까지는 괜찮도록 했고요. 40도로 가면 얘가 땅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해보죠 뭐.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바퀴가 구동되도록 바퀴에 포신을 달아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얘가 게임이 시작하면 이제 하늘 위에서 툭 떨어지는 효과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0에서 떨어지도록 하죠. 0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근데 대포는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대포는 다 만들었으면 이 대포가 움직여야 됩니다. 대포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포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C#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ove cannon이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Asset에 create으로 가서 C# 스크립트를 눌러줍니다. 이름은 move cann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edit에 가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eferences로 가면 external tools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move cannon으로 갑니다. 자, move cannon으로 가서 자,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작성했던 코드입니다. 자,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 대포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고, 상하 키를 누르면 이번에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포의 포신 각도가 움직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데이트 쪽에다가 해줘야 되고, 움직이는 속도가 필요하니까 자, 퍼블릭으로 플롯 자료형인 스피드를 정의를 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10 정도로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X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 건지 X 옵셋을 계산하는데, 하드웨어마다 다른 속도가 생기면 안 되니까 속도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정의한 거고요. 속도를 고정하고 기계에 따라서, 하드웨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를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프레임 시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 그릴 때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 델타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움직일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이제 좋은 거는 프레임이 많잖아요. 그럼 시간이 짧아지니까 움직인 거리는 얼마 못 갈 거고, 하드웨어 성능이 나빠서 프레임이 1초당 몇 개 안 들어가면 프레임
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나쁠 경우에는 멀리 가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속도 일정하게 만들어서 얘를 자, 지금 요 캐논에 오브젝트가 있고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그 게임 오브젝트가 가진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에 적용을 해줍니다. translate이라고 해서 자, x offset y축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당연히 z축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x offset에다가 input.get axis 룰을 적용을 합니다. 좌우 방향이기 때문에 수평에 해당하는 horizontal이라는 자,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horizontal이란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get axis row라고 하는 거는 키보드 입력을 별다른 처리 없이 왼쪽 키 누르면 -1, 오른쪽 키 누르면 +1,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0. 0이 되면 x offset이 없으니까 translate은 없겠죠. 자, 그걸 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캐논의 가속 특성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 get axis row의 출력은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0,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속 특성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가속 특성을 좀 넣고 싶으면 get axis라는 거를 호출을 합니다. 얘는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1에서 +1까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값 변경. 얘는 연속적이 아니고 하나씩만 변하니까 이산적이라고 합니다. 이산적으로 값이 변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유닛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move canon이라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자, 이 코드는 C# 스크립트는 SH에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일 뿐이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되려면 이 코드가 캐논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가 캐논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캐논을 다시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보이게 되고요. 스피드는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 에디터인 유니티 에디터에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캐논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데 얘가 지금 무게 중심 때문에 뒤쪽으로 갈 때 좀 문제가 있어요. 뭘 하나 이제 달아주는 것도 방법이고 뒤에 바퀴 같은 거 하나 달아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건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하면 되고 일단 키보드에 따라서 얘가 막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포신을 한번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신을 움직이게 하려면 회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회전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한 다음에 이 포신의 발사 각도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